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월전십 시즌2 제5회 핫해 목동 핫해. 오늘도 정혜 멤버님의 인사말 있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듯이 저희 모두는 월전십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멀리 가고 싶은 부동산의 재갈 공명을 꿈꾸는 재갈량입니다. 아싸. 전화 오고요. 그거 무슨 어떻게 끝에 못 들었어요. 저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멀리 생방송이라서 함께 안 돼. 아 너무 길었어요? 네. 길지 않아요. 나만 못 들은 걸로. 얼른 해. 나야? 네. 여러분 반가워요. 네. 월전십의 개구쟁이 매력 덩어리 씨름 여사입니까? 맞습니다. 저 팬다. 네네. 죄송하고요. 이 핫썸머를 뚫고 핫하게 투자하신 월전십의 애청자님들 모두 부자 되시고요. 지금부터 월전십 미녀 삼총사와 함께 달려보실까요? 네. 중간에 좀 꼬였습니다. 이런 날은 달리려면 뭘 좀 마셔가면서 달려야 되는데 좀 막걸리? 아쉽다. 아 맥주? 여름에 누가 막걸리 먹어요? 그럼 뭘 먹어? 시원한 맥주 꼴깍꼴깍. 그렇게 맥주 자, 많이 먹으면 배 나온다? 인사하겠습니다. 세계 비영어권 국가 102개국의 4만 명한테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제일 아름다운 단어 1위부터 4위까지인데 1위가 mother, 2위가 passion, 3위가 love, 4위가 smile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저는 월전십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월전십은 청취자들한테 mother이 될 거고요. 패션을 일깨워줘서 부동산을 사랑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웃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몇 장입니다. 나 방금 뭘 생각했냐면 마더 하는 순간 마더 파더 젠틀맨 강남 스타일이야 뭐.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 나는 김혜자 생각했는데. 그래? 음. 마더. 마더 김혜자. 영화 마더 봤어. 엄마만 그 김혜자 씨의 그 눈빛 있잖아. 그 막 촉촉하면서 우수에 젖으면서 막 아들에 대한 그 사랑과 막 애증과 막 모든 것이 다 응집된 그 눈빛. 정말 연기 너무 잘하시네. 아 역시 미녀 삼총사분 여전하시군요. 러기사랑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BJ 다 됐다. 저희를 가까이 보시면 네. 여전하단 말씀 안 하실 텐데 멀어서 다행입니다. 얼굴이 시커멉니다 지금. 자, 까맣게 죽어. 강남 재건축으로 한창 불던 투자바람이 이제 목동에서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평당 가격이 5천만 원까지 뛰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미녀 삼총사 여러분, 목동에 부는 바람 좋은 바람인가요?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이죠. 고마운 바람이야? 바람까지는 아니고. 가격이 올랐는데 뭐가 고마운 바람이야. 아 근데 저희가 그쪽 분들은 고맙겠죠. 예, 이미 2달 전인가 예측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지. 이게 네. 이제 목동이 이미 1단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30년 안을 다 채웠고 이제 2014년 9일 부동산 대책에서 40년에서 30년으로 재건축 연한을 내렸을 때 목동이 제일, 14단지까지 2018년도까지 다 차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바탕 대바람이 불 거다라는 거를 예측을 했었어요. 86년 이렇거든. 지금 네, 7단지 86년, 막 이렇게. 87년. 다 네. 채웠네요. 네. 재건축 연한을. 딱 30년이에요. 근데 이제 네. 현재 지금 목동 같은 경우 1단지부터 14단지가 총 2만 6천 세대인데 재건축을 해서 그게 5만 세대가 되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호재고 그렇죠. 1단지부터 지금 6단지까지가 거의 지분하고 전용이 비슷해요. 크기가. 지분이 크단 얘기네. 네, 지분이 커요. 커서. 그래서 네. 그래. 그리고 필요성은 있어. 5층까지. 그러니 얼마나 또 수익률이 높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소액 투자 하실 분들 많잖아요. 네. 매매가가 일단 한 7억대 하잖아요. 네. 23평형 이런 것들이 7억대 하다 보니까 전세가 한 3억 정도 나가니까 갭 투자 하시기에는 너무 좀 액면가가 커요. 투자 금액이.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청취자분들한테도 접근하기가.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재건축이 아파트 재건축은 금액대가 일률적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리고 크고. 재건축 아파트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매가의 한 60%밖에 안 되잖아요. 전세 가율이. 방배동도 똑같고 목동도 똑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4억 이상 들어야 돼서 이제 조금 한 1, 2억 갔다가는 댐비기는 좀 힘든 지역이에요. 예전에 샀다라 그러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목동이 단지별로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요. 맞아요. 1단지에서 이제 몇 단지, 6단지. 6단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5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핫하죠, 이제 핫해. 좀 지분이 거기가 좀 가장 큰 것 같아. 네. 지분도 크면서 거기가 왜 좀 인기가 있느냐면 학군이 좋아요. 학군이 어떤 학군이냐면 학원가. 대치동 마냥 길만 학교가 건너면 좋은 게 아니고 학원, 학원. 학원이 아니, 학교도 좋아요. 5단지하고 6단지 사이에 한
한가람고가 있고 네. 거기에 양정고 자사고인 양정고가 있고 네. 딱 좋게 돼 있기 때문에 학원가가 되는 5단지 거구나. 앞에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밤에까지 안전하게 네. 귀가할 수 그러니까 있어서 그래서 어디가나 좋다고. 뭐 학구는 빠지질 네, 않네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5단지가 학원가하고 네. 지분이 네. 엄청 많이 커. 거의 막 20몇 평이야 다. 네. 27평 막 이래가지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좀 금액이 더 많이 비싼 게 어디냐면 또 7단지라 하더라고. 왜냐면 7단지는 그 오목교역인가 전철역에서 가까우면서 목동역까지 끼고 있어요, 거기면서 7단지가. 거기에 모곤중학교가 네. 거기 학군이 좋은가 봐요. 모곤초등학교도 있고 모곤중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보내려고 어떤 단지는 못 가고 하는 것 같아. 우리 반포 마냥. 그래서 거기가 좀 하는데 1단지는 고층만 있고 7단지는 저층하고 고층하고 섞여 있나 봐요. 그러니까 5층하고 10몇 층 이렇게. 이제 우리 투자 금액대가 한 3억에서 4억 이상 되는 네. 목동에 이제 아파트 단지를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강남을 투자를 했을 때는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또 네. 비교를 해서 분석을 비교 좀 해드려야 분석을 될 것 같아요.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비교 분석의 아. 달인 신음유세님. 아니 나는 일단 신음 소리로 난 한번. 자기한테 하라고 지금 난 타이틀을 나한테? 읊어준 거야. 아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자 재건축은 뭐 양천구 목동이든 아니면 강남구 개포동이든 대치동이든 방배동이든 반포동이든 일단 재건축의 공통점은요. 속도 이퀄 돈이에요. 아, 자 그렇지. 그리고 시간 이퀄 돈이야. 근데 투자자들은 돈을 많이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역을 선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갈지만 고르면 돼요. 고르는 데서 수익률이 높은 데를 찾으면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돈에 따라서 또 동네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목동 같은 경우가 우리가 2012년도가 별로 부동산이 꽉 저점이었죠. 죽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예를 25평을 예를 들었을 때는 네. 보통 한 5억 선밖에 안 했어요. 아, 예, 그랬는데 맞아요. 계속 이제 막 2012년도, 13년도 이렇게 분기별로 올라가면서 거의 5천씩 오른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최근까지는 이제 지금은 매물이 아예 없고 아. 6억 9천짜리가 하나 네. 있더라고요. 24평형이요. 예, 그거 25평. 싼 건데? 그러니까 맞아. 그거 하나 딸랑 하나 있고 그렇지만 투자 그것도 금액이 없어요. 여전히 커요. 대신에 전세가 얼마 안 6억 받쳐주죠? 9천 7억 네. 하는데 그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세가 이제 3억 천. 네. 오 마이 네. 갓. 그래서 50% 투자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버거운데 사실은 돈 되는 건 돈은 확실하죠. 되지만 이 돈을 제대로 갖고 계셔야지 또 돈을 네. 그게 버는 또 그런 중요한 구조잖아. 게요. 투자라는 게 돈을 투자를 해서 내가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무리한 아주 투자가 그렇죠. 돼버리면 핵심은- 돈 벌기 전에 이제 죽을 수가 있어서. 예, 그래서 굶어 죽는 거지 보- 그냥 죽는 건 아니지. 보통 이제 우리 청취자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목동이나 강남에 비교를 하자면 강남이 투자 금액이 많고 엄두도 못 낼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못 오셨었거든. 네. 근데 그렇지 사실은 않아요. 강남 실제적으로. 쪽이 아예 아파트들은 이렇게 갭이 너무 재건축들은 금액이 특히 커요. 지분이 크고 전육이 작은 것들은 전세가 일단 싸잖아요. 못 받쳐줘요. 그러니까는 갭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개포동이나 이런 데도 돈은 그렇고. 많이 오르는 건 알지만 네. 일단 투자할 돈이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배동에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1억도 안 돼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정말 아주 그러니까 이제 센세이션하죠.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오셔서 놀라셨어요.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또 우리 월전시 애청자 분들께서 아주 네. 많이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방금 제갈량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은 좀 나하고 거리가 먼 곳이야. 내가 네. 접근할 수 없는 곳이야.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처럼 적은 돈으로. 획일화된 그런 지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 소액 투자할 수 있고 소형 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운 좋게도 처음에 이제 지난주에나 지지난주에 없었던 그런 매물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렇죠. 갑자기. 그런 것들을 갑자기 오셔서 갑자기 하신 분들 네. 핫하게 갑자기 투자하셨거든요. 했고 갑자기 했고 갑자기 네, 했어요. 네, 네. 핫하게 갑자기 하셨어요. 예. 아니 그것도 갑자기 이분이 들어왔네. 이제, 네. 아니 그것도 닉네임이 운이야. 달전십님이야. 달전십? 오. 어떻게 그렇게 닉- 지으셨어요? 닉네임이 너무 그래갖고 와, 달전십님. 월세 대신에 달세. 달월자를 해서 그래요. 달전십. 그래서 머리가 핫하십니다. 너무 좋으시다. 와, 너무 아주 좋다. 핫해. 스마트하시다. 우리 49일님 들어오셨고. 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를 이기신 49일님 반갑습니다. 네. 많이 아, 달전십 달전십이 네, 그거였구나. 군산 생각도 못했다. 순수청년님 달전십. 들어오셨고. 네, 반가워요. 먹일사랑님. 저번에 우리 반갑습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네. 우리 군산의 순수 청년님이 또 너무 맛있는. 예. 노랑 통닭을 응. 아니 우리 군산의 순수청년님이 정말 통닭을 사가지고 네. 걸어오면서 이 월전십을 방송을. 아프리카로 보면서 예. 이제 막 끝나기 전에 오려고 땀을 정말 너무 그도록
더운 대단한 날 열정이세요. 뻘뻘. 그날 저희를 엄청 어떻게 더웠거든요. 먹여보려고. 네. 정말 맛있게 잘 와, 먹었습니다. 너무 네. 감동이었어요. 그렇다고 치킨을 사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이분들의 정성이 그 시간에 네. 어떻게 이제 끝나기 전에 막 와보려고. 그러니까 딱 맞춰서 그러니까. 오시려고 따끈따끈하게. 그게 막 머릿속에 맞아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막 빠른 걸음으로 막 그렇죠. 오는 네. 게.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 그거 감동이었습니다. 먹고 집에 가서 또 운동했죠. 다음엔 맥주 또. 아니죠. 이것저것 쌀이. 네. 클레버 텐님인가 이분이 목동에 사신대요. 근데 어. 친구들은 다 적기에 단지로 쏙쏙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셨다고. 어떡해. 놓치셨구나. 방배 아. 13구역으로 와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직 안 늦었습니다. 2012년도 이렇게 할 때 엄청 그때요. 쌌었거든요. 죽쓰고 있었죠, 목동이. 그때. 죽쓰고 있었죠. 정말. 서브프라임 죽쓰고 때도 있었어요 그러고. 그때. 그렇게까지는 안 네. 했거든. 목동이 타격이 좀 많이 컸었어요. 아,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모임에 있는 한 언니인데 그분이 이제 애를 목동초하고 목동중학교를 보내요. 하이페리온 바로 옆인데요. 그 오목교역 바로 앞에 이제 하이페리온 거기 그 앞인데 이제 현대 아이파크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지금 현재 25평을 전세를 놓고 34평에 전세를 사는 상황이었는데 요번에 또 2년이 되니까 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본인은 초등학교인 딸도 있고 중학생인 딸도 못 있어서 나가지. 일단 거기서는 못 벗어나. 최하 한 어. 7, 8년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담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쓰면 좋겠냐. 내가 또 여기서 옮기고 하면은 학교 때문에 딴 동네는 못 나가는데 일단은 이걸 지금 전보다는 올랐지만 작년보다는 올랐지만 사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얼른 사라 그랬어요. 어차피 목동이 재건축을 하기 시작하면 쭉 어쨌든 나와야지. 그거를 2주가 이제 뭐 단박에 2, 3년 시작되지. 만에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연한이 차서 안전진단부터 시작해갖고 추진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한 5년, 6년 이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분위기지. 2년이 금방 가요. 일단은. 그리고 분위기가 한번 음. 형성되면 가격 계속 예, 팍팍 뛰어요. 일단 그리고 애를 키워야 되니까 어디로 살아야지, 가겠어. 거기서. 그래갖고 얼른 사시라고. 네. 근데 이제 마침 사고 나서도 금액이 조금 한 또 1, 2천 정도 조정이 또 된 것 아, 같아요. 네. 상황이 올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네. 굳이 이제 그 메인이 있어요. 지금 못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1단지에서 14단지 그러니까 12단지, 13단지, 14단지는 신정역도 좀 멀고 신정 내거리역도 좀 멀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금액이 좀 덜 올랐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도 2018년도면 연도는 맞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조금 더 시차가 있는 걸 지금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7단지, 8단지, 5, 6단지 그 주변에 이런 아파트들 메인이 아닌 이 아파트들도 대체로 어차피 금액은 올라가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동 같은 거 하이페이론이나 트라펠리스 있잖아요. 네, 트라펠리스.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그래도 한 102.72 평방미터 네, 이런 것들이 32 평형. 그런 게 10억이 넘으니까. 네, 세요. 그러니까 세기 그러면,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우리 재건축하는 것들이 메리트는 있어요. 네.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는 뭐 그쪽 동네에서도 그렇죠. 나 하이페리온 산다 이제 할 정도고 아, 랜드마크야. 바로 또 옆에 현대백화점부터 해갖고 그 맞아요. 편의시설이 그러니까 잘돼 이,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하이페리온이나 트라펠리스 이런 게 2006년, 9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게 막 엊그저께 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들이 가격이 나가주면 네. 목동 이제 재건축 되는 것들이 나중에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 됐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형성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서 지금도 사실은 뭐 사도 돼요.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2달 전에 이미 이제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됐을 때 얘네가 딱 그 시기에 네. 맞물리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만 했어도 조금 예, 그때 갔었어도 좀 예. 매물이 있었을 예, 텐데 근데 지금은 갑자기 막 5천씩 올라가지고 매물을 다 걷어들이는 매물을 거야. 걷어들였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너무 애끓이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투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고 목동이 강남보다 더 좋지는 않잖아요. 학군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강남 쪽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또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 2억 갔다가도 아직까지 할 게 있기 네, 때문에 아직 예. 그렇죠. 찾아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거기 목동이 더 뛸 수는 있어요. 더 뛸 수는 있는데 투자금이 많아서 그런 네. 것일 뿐이지 꼭 맞아요. 강남보다 못하라는 생각은 그거는 또 못하지 예, 않죠. 그렇진 거기도 않아요. 학군이 좋고 거기가 일단 더 편의시설이. 지금 저 이제 개인적인 지금 초반이기 생각이에요. 때문에 더 뛸 수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옛날에 반포. 반포 짰어? 주공 3단지가 아, 옛날에 저층? 16평짜리가 네. 지분이 25평이었기 때문에 걔가 아. 42평형을 그냥 무상으로 무상으로 받고.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걔가 18억까지 갔었던 거거든. 아, 그렇지만 아니 목동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 주공 2단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반영된 시세로 34평이 나오잖아. 지분이 막 29평 막 이렇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매매가가 그러니까 막 20, 얘네 목동이 29억 찍고 그렇다는 있는 얘기지.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별로 봤을 때 네. 큰 평수가 강세인 동네가 있고요. 네. 우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큰 평수로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다른 거를 네. 신청을 해서 나머지 현금 청산 그렇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평수
큰평수가 강세인 동네가 강남이잖아요. 네. 그 목동 쪽은 이제 제가 큰평수는 체크를 안 해봤지만 거기도 아, 하이페리온이나 이런 거. 왜냐면 강세예요, 하이퍼리온에 강세. 이게 목동. 트라펠리스 자체가 네. 다 큰 평수들을 네, 뭐 위주로 되어 50평대, 있어요. 60평대 예. 기본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것들이 거래가 되고 네. 가격을 형성해 해주면 네, 거기도 네. 나머지들도 충분히 근데 그런 아마 이 방배동에 음. 저희 월전시 프로젝트 부지 네. 매입한 그 근처에 네. 제가 좀 놀랬던 게 롯데캐슬 로제라는 아파트가 네, 있거든요. 있죠. 그 아파트가 한 100여 세대 정도 되는데 네. 걔 깜짝 놀란 게 88평형이 펜트하우스가 2세대가 있대요. 네. 근데 매매가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딱 상상할 때. 상상할 때. 88평형 네. 펜트? 네. 뭐 한 25, 예, 한 28억 하지 예, 않을까? 예. 어우, 어머나? 땡이야 땡. 2, 30억이겠죠? 저는 한 30억대까지 예상을 했는데 그곳에 사시는 분이 아래쪽에서 68평에 사시는데 88평형 펜트하우스를 원하시는데 워낙 희소하잖아요. 2세대밖에 그렇죠.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39억에 사시겠다고 하는데 오. 매도하시는 분은 42억이 아니면 절대 내놓지 않겠다고. 아이. 그 정도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 정도까지 강세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거의 음, 완전히 무슨 트라펠리스급이네. 네. 서초동의 트라펠리스. 네. 근데 목동이. 워낙 이제 롯데캐슬 로제도 외관도 그렇고 입지도 그렇고 네,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세대수는 많은 건 굉장해요. 아닌데 네. 예, 다 이제 그냥. 제일 적은 평수가 위치가. 58평형, 68평형, 88평형 이렇게 거기를 구성돼 있거든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1억 프로젝트 부지가 네.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데입니다. 딱 보고 오른쪽으로 딱 우회전하시면 바로 우리가 네, 거기를 저희 빌라 등지고 부지예요. 있습니다. 아, 우리의 많이 바라보 우리 등 뒤에 있어. 우리 어쨌든 등에 우리가 있는데요. 앞에 있어요. 우리가 앞에 있고 아. 거기가 바로 우리의 따라와 응. 이거지. 걔들이 뒤야? 걔들이 우리의 뒤야. 그냥 주변 배경입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아니 정말. 원체 잘 져져 있어서 저거 얼마 할까 해서 좀 알아봤더니 그 정도까지 아, 형성하고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세네요. 네. 그렇죠. 그게 아마 희소성 아, 때문에 두세 배 부르는 달러. 게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거의 펜트 같은 경우는 아마 개인이 인테리어를 다 했을 거야. 그러니까 최소의 10억 정도 들여서. 저희가 1억 프로젝트 하는 그 어마어마해요. 부지 주변이 네. 그 부지 자체들이 네. 그 동네 예, 끝들이 그래요. 그래, 고급, 우리 왜 고급이- 올드보이에서 고급져. 그 펜트하우스. 나 올드보이 생각 안 나는데 그거 본 거? 펜트하우스. 혀 본 거? 잘릴 때 거기가 어머. 그 펜트하우스잖아요. 혀 잘리는 장면 있었어? 나는 뭘 본 거지? 에이. 아 진짜 영화는 올드보이 맨날 맞아? 보면서 뭘 기억하는겨.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섞여서 그래.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 지금 부지 계약했다는 거는 말씀하지 네, 해드렸죠. 안 드렸나요? 아니야. 저번 주에는 네. 저번 주 방송했을 때 말 안 했고 네.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올렸으니까 아직 따로. 그 얘기는 아직 안 했다. 네, 어.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겠네요. 저희 부지 계약한 네.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롯데캐슬 로제를 뒤로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예. 부지가 아주, 예. 방배동 878에 17번지 드디어 예, 계약했습니다. 저희의 월전십 1억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부지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계약을 막 했습니다. 며칠간의 네. 줄다리기 끝에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 네. 근데 그 땅은요 정말 네. 보면 볼수록 제가 신음료 사잖아요. 너무 이쁘- 신음 소리가 나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지금 네. 동영상 네, 부지가 보셨다고 너무 하시네요. 좋아요. 네. 월전시 페이스북이랑 유튜브가 네.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많이 보셨나 봐요. 아, 감사합니다. 축하 짝짝짝 네. 다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패션 좀 이상했는데. 아니 블랙 우리는 앤 옐로우. 패션만 이상했어. 다 이상했어. 멘트도 이상했고. 아 그리고 참 그 틀린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아 정정해 주세요. 그거는 네. 이제 아직 아, 확인된 네. 바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네네네. 않아요? 예. 네. 아니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들었는데 네, 정정, 예, 정정합니다. 내방역 바로 코앞에 이제 하나은행 빌딩이 롯데 그 백화점인가 들어올 거로 네. 그 매각이 됐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아직 이제 매각은 안 된 걸로 네. 그래서 예, 어찌 됐든간 그쪽은 좀더 아직은 확인해봐야 정해진 바는 돼. 네, 없어서 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아, 애청자 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정정해야 돼요. 4,900평인가? 뭐 아니, 그걸 2,740평. 월전시 프로젝트 부지를 조금 올라가면 그 장제터널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 면적이 9,700평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그 영상 찍을 때 97,000평으로 10배를 뻥튀겨서 공을 하나 더 아니 붙였고 공간아 네, 우리 어떻게 그랬습니다. 해요? 실은 그날 여사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제가 스케일이 커. 오버해요. 네. 제가 약간 그때 네. 좀 너무 크다 오버하는 싶었죠? 거- 덜 먹었어? 그래서 뭘 정정
정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땅이 또 나타났나 그 싶어요. 하나 빼주세요. 그러니까 다 해서 막 4만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네. 우리 그 5구역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게 네. 54,000평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갑자기 없던 어디 또 97,000 목마르던 또 했나 보다. 그런데 우리 롯데그룹이 굳이 그 하나은행 그 부지를 매입을 안 해서 거기가 이제 쇼핑센터가 안 들어오더라도 그거는 그쪽에서 관계없어요. 막 반포 고속터미널이 너무 가깝게 인접해 네. 있어요. 그렇죠. 차를 타고 딱 10분이면 가요.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쇼핑센터 뭐 강남 신세계 있고 뭐 뉴코아도 있고 고속터미널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실은 거기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놨잖아요. 네. 진작부터 묶은 이유가 맞아요. 이제 종 상향된다고 해서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된다고. 왜냐면 테헤란로에서 예. 그 이수역까지 구청장들이 나올 때마다 공약을 거는 게 상업지역으로. 테헤란로에서 높은 빌딩 그만큼의 네. 초고층 빌딩을 세운다고 아. 계속 공약을 내세웠어요. 네, 그래서 언젠간 사실 될 것 같네요. 그 남성역 있는 데까지 도로를 네, 네. 넓혔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미 넓혀놨어요. 그래서 일부가에는. 당연히 상업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3m 이면 도로도 네. 평당 5천에 팔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장장 6년 동안 18회씩이나 어머 욕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18번이나 하는 대로 해. 설명하지 마. 18 어머 너무 찰지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 원래 18번이나 어. 그 접촉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 대단한 의지가 아니면 네. 사실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네. 구청장들이 임기가 바뀌어도 그 네.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아.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장장 6년간에 걸친 그런 것들을 대기업들이 사실은 먼저 간파를 해요. 그래서 GS에서도 네. 계속 거기를 주시하고 있군요. 아니 빌라들을 계속 사들이려고 해서 한 3년 전부터 사드렸어요? 그 사들인지는 결과는 모르겠는데 음. 좀 사들이고 있었었거든요. 빌딩 지으려고 이제 지구단위에서 상업적 대기업들끼리 되면? 다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롯데도 아마 당연히 네. 접촉을 했는데 어디서는 했다고 하고 네. 어디서는 안 어디서는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확실치 못해서 그냥 정정하는 그래서 건데 나중에 등기부를 띄워보고 네, 정확히 확인을 하는 해야 될 걸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장제 터널의 의미가 우리 그 부지에서 좀 올라가면 장제 터널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제 터널이 뚫린다고 확정된 다음 그 전부터도 남성역 쪽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수역 내방역은 당연히 비싸졌고 그 라인은 남성역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죠. 천 아, 얼마 가장 하는 핫한 것이. 수혜지가 여기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1,500 뭐 이렇게 했던 게 우리가 그렇죠. 1,500 했을 2,700 때가 1,200도 있었잖아요. 네. 1,100만 원도 있었어요. 네, 평당. 아주, 네, 지금 아예 이상 천 단위가 쳤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2,500까지. 네, 맞아요. 2,000 안에 초반 있는 단위가 게 아예 안에. 없고 네. 대로변 말고 안에 대로변은요, 있는 막 거. 5천이에요. 또 한 근데 300 이제 단위. 사실은 7호선 건물 라인을 있는 강남선 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도 그럴 것이 네. 일단은 그냥 지하철 타고 어디든지 가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리고 중간 이제 지점이기 관통이 때문에. 딱 되는 순간 그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죠. 임대나 이런 게 다 이제 부동산 맞아요. 흐름이 통하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는 뭐 일단 그런 또 그 결과를 초래한 동네가 것 같아요. 학교가 또 바로 이 총신대 거길 네. 넘으면 숭실대부터 중대 해가지고 아, 학교들이 맞아. 있어요. 맞아요. 대학교 대학가가. 가기 힘들다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번에도 저희가 낙후돼 말씀해드렸듯이 있었는데, 이제 남성역.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교통 좋고 교통보다 더 먼저가 학군이잖아요. 근데 학군이라는 거는 학교가 많이 있는 게 학군이 아니고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 거, 보내고 싶은 학교가 있는 네, 거. 면학분이지. 예, 그거 중요하죠. 하고 또 아니면 학원가라도 네. 학원가라도 있으면 그것도 학군으로 쳐요. 그게 있으면 아파트는 당연히 가격을 받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재건축을 하는데 네. 재건축이 그렇게 지분이 엄청 크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볼 그래서 수밖에 어느 지역이든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으면 가서 지금은 이제 아직 재건축에 대해서 말은 안 나왔어 사실은. 근데 아. 항상 될 것이다. 전초전이네.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단계를 훨씬 뛰어넘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막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그렇게 얼마씩 뛰어? 500씩 뛰는 게 아니에요. 천씩 천 돼요, 단위로. 천씩. 응, 천씩도 그냥 아니고 막 5천씩 뛰고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평당. 접근하기가 조금 이제 근데 그 평당 꺼려하는 5천은 게. 조금 누가 오바를 한 것 같은데. 아니 전체 액면가 5천 아닐까요? 그리고 전체 그렇죠. 500, 5천을 토탈가로. 뛴 건데 갑자기 네. 지분당 5천은 될 수가 없어요. 말도 왜냐면 안 지분이 돼.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벌써 아마 5천이 왜냐면 지금 20억 해야 돼. 20억? 재건축 결성을 하려고 꺼내지도 않은 상태예요. 전체 액면가 7억에서 7억 5천
됐다는 그러니까 이럴 때 얘기겠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서 잘 알아보고 하셔도 돼요. 맞아요. 그래도 지금 초창기예요. 초창기니까 사실은. 하셔도 지금부터 되고 시작이라 들어가셔도 돼. 그쪽에서 꼭 살아야 될 분들은 네. 그냥 네. 대출 받아서 사셔도 충분해요. 항상 오르는 네. 애들이 또 오르니까 근데 맞아요. 그걸 짚으시면 그게 돼요. 조금 돈이 없다. 어. 그런데 강남에서 이제 살고 싶다. 네, 그러면 거기다가 또 투자 수익도 보고 싶다. 네.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가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오사이잖아요. 방배동으로 저 오셔야죠. 오늘 이제 어떤 분 있었잖아요. 저희가 해주신 분. 네. 5구역에. 아니, 6.3평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아, 네. 6억 1천에 팔았습니다. 네. 9,800. 대박이죠. 네, 지분당.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아유 누가 다른 그럼 얼른 팔아야지. 부동산에서 아. 6억 1천에 팔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왜냐면 일반 분양분보다 훨씬 비싸요. 그렇게 사면. 근데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근데 계산해 보니까 1억 남아요. 아니 그래서 그냥 어. 저기 그렇게 만약에 파른다고 한다면 얼른 가서 파셔야지. 그걸 네. 뭐하러 오셔서 물어보시냐고. 어. 얼른 가서 파시라고 했더니 얼른 팔고 오셨어. 거짓말이라고 했더니 얼른 팔고 오신 거예요. 바로? 아니 그렇게 비싸게 네. 거의 1억 고래 그거 평당 그때 얼마 사드렸죠? 5,500 평당 5,500. 5,500. 5.6평에 우리가 그때 6.3평 얼마였죠? 그냥 3억 5,500이었어요 평당. 그럼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9,700 아, 얼마더라고. 네. 대박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얼른 파시라고. 방배동이 완전 그런 곳입니다, 대박이네. 여러분.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 사드려요. 왜냐면 일반 분양분보다 더 비싸요. 아, 근데 계산해 보니까 1억 남는다니까요. 아니 안 남어. 아니 8억 3천이에요. 8억 3천이 8억 권리가였죠. 4천. 들어가 아니 권리가가 다 들어가는 게 아, 8억 8억 4천? 4천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반 분양분 26평이 그냥 또이또이네. 그냥 8억 3,200이잖아요. 아, 근데 8억 3,200인데 지금 현재 거래되는 시세가 9억 3천이기 때문에 그냥 1억 남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그 아이고, 사람. 아, 근데 그렇게 이제 하시면 그 곤란해. 지금 현재 계산으로는 그렇고요. 네. 지금 그 5구역이 이미 이제 시공사 선정 당시에 시공사에서 제시하고 들어온 일반 분양이 평균 3,300이어서 네. 그때 당시에는 낮았죠. 이제 3,200.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맞는 시세였는데 지금 이제 반포에서 뭐 4,500 한다 그렇죠. 어쩐다 하니까 3,300이 이제 반포동의 너무 조합원 싸지. 분양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일반 분양가를 좀 올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비례율이 조금 올라간다라는 예측이 지금 있어서 그러니까 네. 5구역이 그런데 지금 14구역하고 13구역을 저희가 14구역도 이미 이제 좀 많이 올라서 방송 듣고 이제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제 너무 조금 잘하셨죠. 핫하게 투자하신 지금 거예요. 벌써 팔기도 전에 수익을 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14구역은 그래서 오른 만큼 올랐잖아요. 투자 수익을 봤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14구역을 못 해드리고 또 13구역으로. 13구역을 지금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13구역에 오늘 이제 해드린 분이 있잖아요. 아, 그 총각 예. 아까 저녁 때 아, 예. 총각 오늘 드디어 오셨어요? 그 응, 하셨어요? 27살. 집에서 쫓겨나는 분? 그렇죠. 그분 뭐 해드렸나요? 매물이 없었는데. 이야. 엄청 작은 거. 또 언제 나왔어? 갑자기 나와서. 얼마 아니 왜 네. 흐느끼고 그러십니까 지금? 저희 제갈량님 여자예요. 언제 그게 나왔답니까? 아니, 그때까지 갑자기 제가 사실은 안 판다는 거. 처음에 와가지고. 네. 아니 또 너무 그걸 어린 어디서 거예요. 키워? 27살인데. 어디서 키워나왔을까? 그렇게 혼자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대단하시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냐니까 아빠가 이제 같이 이제 상도동에서 아파트에 사는데 안 치운다고 8월 30일까지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아버님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아유 그 8월 30일 그렇게 키워야 돼. 얼마 안 남았는데 아유 좀 더 버티면 되겠지. 아니래. 집을 다 밖에다 집을 내놓자? 밖에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설마 아유, 내쫓겠냐. 설마 그랬더니 설마. 설마 그러실 분이시래. 그래서 아유 그래서 설마 확실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머 아버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다고. 훌륭하시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거 엄청 어렵거든요. 네. 어려운 일을 자꾸 해내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너 송중기야? 아니 그래가지고 이 청각이 가구가 이제 당장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막 너무 반지 영원히. 하나도 살 가구가 돼 있는 거야. 요즘에 젊은 사람답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반지하를 보여줬어요. 네. 좀 언덕을 넘어서 저기 언덕을 13가게. 넘어서 마차는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거를 하겠대. 운명가가 얼마였는데? 아니 그때 이제 2억 얼마밖에 안 됐어요. 아. 그런데 하겠다고 해서 네, 계약을 네. 하려고 했잖아요. 또 안 안 팔죠? 파신데. 요즘에 안 파는 게 되게 셉니다. 그래가지고는 못 해줬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네. 또 갑자기 발등에 못 불현듯 떨어졌잖아. 했는데 막 뒤졌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3점 몇 평짜리가 어머. 아이고.
대박. 그래가지고 얼마에 할게요. 뭐 한 6천 했으니까 아니야. 1억 8천? 1억 9천. 네. 그러면은 6천이 좀 넘었네요. 아니 5천 5,800? 5,500이에요. 훌륭한 아버지. 괜찮네요. 네, 우리 5,500 이에요. 삼일천하님이 훌륭한 네. 아버지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어요. 그냥 직접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입주할 수 있는. 근데 어디 원룸이거든요. 입주까지 맞췄네요. 지하 그 급한 상황에. 아니라니까. 지상이요? 지상이요. 아니 근데 어디서 이런 게 그 튀어나왔냐? 얘기 이제 그 안 팔라 그러는 거 억지로 어떻게 하셨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엊그저께 오셨던 이현정님 있잖아요. 네. 계약을 맞아. 한다 그래갖고 계약금을 넣었더니 갑자기 이제 그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죠. 어, 매도인들이. 약간 속 타면서 투자하셨어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막 돈을 넣었는데 저기 이미. 보내준다느니 막 이제 또 한바탕 또 이제 생쇼를 한번 했잖아요. 예. 아 그게 바로 액땜이에요. 액땜 잘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부자 이제 되실 그 거야. 매도인 분이 네. 마침 이제 팔기로 했다고 이왕 이렇게 된 것도 팔으라는 것 같다. 그래서 쿨하게 또 마음을 먹어줘갖고 네. 아 이것도 또 이현정님의 복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예. 요즘 완전히 뭐 나날이 어. 우리가 좀 사건 일지를 쓰고 있는 것 같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예. 지금 소름. 쌀 때 많은 걸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야지 투자 수익을 네,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또 싼 거 나오는 팔아드려야 대로 되니까. 계속 해드리고 재건축은 있어요. 뭐다? 시간이 돈이다. 맞아요. 근데 이 속도도 3.3평 돈이다. 정말 대박이네요. 절대 만나볼 수 3.63, 없는. 예. 혹시 욕심낸기야? 떨어졌나요? 아, 욕심 내고도 진짜. 남을 뿐이지. 자꾸 그 얘기하는데 또 욕심내는 것 같아. 욕심내고 있- 아유, 있습니다. 뭐 한계가 있죠. 뭐 이것저것 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안 우리 돼요. 아니, 애청자님들께 제갈량님께서- 많이 드려야죠. 아 그분 혹시 성함 얘기해도 총각? 되나요? 아 네. 총각? 총각이 아, 괜찮아. 어머. 아직 아까, 어리니까. 그래서 안명훈 씨 맞죠? 네. 너무 그분 잘 때문에 된 일이라고. 제갈량님께서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고마워하고 아니 있어요. 막 밥 먹다가도 얘기해. 아 그 총각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아니 그런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앓는 나오는 게 소리를 아닌데 막. 어떻게 그런 게 또 네. 뛰쳐나왔네요. 다 그렇게 각자 자기 복이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이 일단 네. 다 컸으니까 청소 안 한다고 내쫓으시는 분은 또 처음 봤어요 요즘에. 아주 강단 있으신 네. 아버님. 차라리 청소 안 한다고 때리는 것보다 낫지 뭐.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나온다는 게 또 아들도 만만치 않네요. 아니 아빠가 그만큼 단호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단호하시기 때문에 성격을 아니까. 근데 그 이 부분이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는 한 가지만 알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우셨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또 단호하게 키우신 게 밝아. 그거를 그거를 이제 억하심적으로 막 하는 게 아.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반지하도 괜찮은데 또 언덕을 넘어서 계단을 올라가고 막 굉장히 거기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막 생각보다 너무 좋다는 거야. 아버님의 이 뜻깊은 가르침이 그래가지고 아니, 수익률을 주셨네요. 거기 좀 언덕도 가고 막 오늘 엄청 더웠잖아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곳이야. 차도 못 들어가. 아마 이제 아버님의 네. 인생 공부를 근데 시키려고 너무 좋다고 해서 난 너무 예뻤어 정말. 인생 공부를 시키려고 네. 이제 그 나이면 혼자 자립해야 되니까 아마 대단하시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네. 또 욕심도 이제 아직 총각이잖아요. 많은 걸 바라지 않아. 5천만 여기서 원만. 벌분 네, 된대요. 5천만 원만 벌 수 있어요. 네. 충분할 것 같은데. 네, 충분하죠. 남죠. 또 이제 비싸게 팔아드릴 일이 남았죠. 네. 청소 안 해서 돈 버시겠네요, 수원부인님. 그러게 청소 안 해서 돈 버는 케이스가 또 우리 총각. 아 그리고 엊그저께 오신 분인데 그분이 성함이 이제 홍성별님이에요. 별이에요, 별. 성자하고 예, 별. 이제 원래 본명은 그게 아니고 끝자는 이제 별인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신음녀사. 재무 상담을 좀 받으신다 그래서 심쿵이님처럼 아예 리스트를 쫙 뽑아갖고 오셨는데 내가 한눈에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보통 여러 개를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뭐 엉뚱하게? 분야권이면 분야 엉뚱한 방면이 좀 많았는데 이분이 거의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할 때부터 해갖고 마포의 오피스텔 아빠가 갖고 계셨던 건데 이제 처분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샀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사서 그걸 최초로 시작을 해서 네. 신혼 때는 서초동에 남부터미널 옆에 이제 쌍용 플래티넘 주상복합을 사서 살다가 동네가 워낙 이제 그쪽에 상권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바로 옆에 현대 슈퍼빌 거기도 연예인들 많이 살거든요. 월세도 네. 잘 나가죠. 그 동네. 네, 현대 비싸게. 슈퍼빌 주상복합 1층에 9분 상가를 또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시는데 저쪽 신내동 쪽은 처가 쪽이 그쪽이기 때문에 애들 때문에 이제 거기는 거주를 쭉 하셔야 되고 또 여의도에 오피스를 또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완전 여의도까지요? 알짜배기로 정말 그렇게 알짜배기로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수익률이 이제는 짱짱하네. 짱짱해요. 수익률이 거의 다 최하가 6점 몇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이미 거기다가 조금 더 시세 차익을 보고 팔아도 5.78이 넘어요. 계산을 다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다 좀 몇 개 처분할 거 처분하고 갖고 갈 거 뭐 한두 개만 빼고는 금액을 좀 해서 덩어리를 사고 싶다고 오셔가지고 와 이제 월전십에 이런 그 짱짱한 재무로 오시는 분들까지 지금 네. 많이 좀 있으셔서 네. 뿌듯했어요. 그리고 오늘 계약하신 우리 용산에서 오신 김경남님, 성겸님 그게 아니야? 아니고. 겸성님인가? 아니에요 그분. 어디를 거기다가 다 비야. 아니 우리 용산에서 오신 그분은 저기 저기, 전주 49일님이시고 아, 왜 그래? 어째 그래? 아니 성함이 뭐였지? 젊은 내가 낫구먼. 아니 일명 그 산이 엄마 아빠예요. 산이 네. 엄마 아빠. 맞아요. 애기가 산이야. 그냥 그렇게 하자. 이름 산이 이쁘죠. 엄마 산이 아빠로. 엄마 아빠인데 그분도 래퍼 산이 있는데. 아 맞아. 산이. 도끼도 있어. 어. 우리 아들이 알려주셨어. 근데 이분들이 주말에 일요일날 오셨잖아요. 저희 네. 동영상 찍는 날 그렇죠. 잠깐 와서 상담 받으시고 그때는 또 이제 막 융자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두려우셔서 가셨다가 무서웠지. 오늘은 이제 와이프랑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함께 즐거운 식사도 함께 했는데 이분이 A4에다가 정말 우리 정리해 아주 오셨어요? 본인의 그 재산 목록에 대해서 쫙 제대로 정리를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민의 흔적이 너무나 역력한 거야. 그날 일요일 날 한번 오셨다가 설명 듣고 이렇게 얼굴이 빨개 갖고 이제 돌아가시고 이래 손이 안 잡히더래요. 일손이 이제 막 일을 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렇지. 되나. 그렇지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융자까지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많이 진정한 고민하셨더라고요. 고민을 하셨구나. 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심사숙고하셔서 오늘 드디어 13구역에 이제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뭐 그나마 확실한 투자기 용기를 때문에. 내셨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루 이틀 또 지나면 금방 또 루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냥 그런데 하고 싶은데 어쩌지 네. 이러다 또 많은데.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릴 때 드린 말씀 중에서 가장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이제 계속 생각났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셨대요. 본인이 이제 최근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융자를 1억 5천을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어떤 포트폴리오인가 이제 여쭤봤더니 1억 5천 융자 받고 34평 아파트를 입주한다 하셔서 그럼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1억 5천 빚 갚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이미 뭐 그 수입에 대해서 씀씀이가 커져 버리니까 그거 돈 모아서 융자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레버리지로 지렛대를 삼아서 여기서 융자를 받아서 방배 13구역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서 여기서 수익률을 올려서 이거를 정말 빚을 갚는 게 더 빠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머릿속에 이제 떠나질 않고 계속 이게 옳은 정답이구나 이거를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어떤 분들은 아마 정말로 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계약을 해도 얼떨떨하신 분들이 꽤 네. 있으실 네. 거예요. 잘 지금은 실감이 안 모르시니까. 나지만 네. 요게 이제 한 몇 달만 지나도 몇 달만 지나고 아니면 아니, 1년이 딱 두서- 지나고 나면 네. 두세 달만 지나도. 조금 전에 네. 말씀드렸잖아요. 5구역에서 9,800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500에 오늘 사셔서? 사드리는 게 4,500이에요 지분당. 그렇죠. 3개월 전에 얼마였어요? 뭐, 아니다 한 달 3,500 전이다 한 달 전에. 예. 한 달 전에도 아니다 일주일 전에. 아니다. 계속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 계속 Yes or no. 지분당 아니다. 4,000에 3,900, 4,000 막 그랬죠. 근데 지금 오늘 해드린 게 예. 4,500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 갈 수가 없어. 한 달 두 달도 못 기다려. 네, 내가 네. 비싸게 산 것 같지만 내가 산 금액에서 또 오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이분이 이제 뭘 고민하시냐면 내가 융자를 이것까지 하면 한 3억 5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3억 5천에 대한 이자가 8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만 돈을 덜 벌어도 이자를 어떻게 내나. 그래서 제가 역발상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재건축 투자해서 최소 내가 7천만 먹고 나가도 한 달에 250만 원씩 적금을 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만 원씩 이자를 낸다 생각하지 네. 말고 이자를 빼고 250인 거예요. 그렇죠. 나눠보니까. 네. 그래서 2년 동안 네. 한 달에 250만 원씩 적금을 드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용기를 또 확 내셨어요. 그 말씀 듣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네.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지 누가 빚을 내가면서까지 네. 그걸 하라고 하겠어요. 절대 권하지 않죠. 저희 절대 확실한 그렇게 안 투자처 하는데. 아니면. 예. 아니 빚 내시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능력인데 두려워하죠. 수익이 없으면 저희가 절대 그럼 권해드리지 큰일 나죠.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지금 이렇게 짧게 네. 충분히 수익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사실은 팔아도 돼요. 팔아도 수익을 충분히 우리 받는데 이제 나중에 콘테스트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떤 월전십 콘테스트?
청취자 중에 제일 많은 수익 뭐 1, 2, 아. 3위 이렇게 콘테스트로 한번 해볼까 재밌겠다. 와, 재밌겠다. 순위별로. 순위별로. 맞아. 얼마 벌었는지. 우리 PD는 벌써 기획하고 있어 머릿속으로. 그건 아이템인데. 안 알려줄 수도 있어. 왜? 많이 벌었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구나. 돈 많이 감추고 벌면 싶어. 도거달라기래. 저번에 변호사님께서 오셨어요. 네. 원주 변호사님인데 원주님이셨는데 훈남이시더라.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 제갈량님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1억 프로젝트? 예, 아니요 1억 프로젝트 말고 이제 집을 이제 다른 곳을 계약하시고, 네. 근데 저와 이제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들어오셨는데 이제 막 계약을 하셨다고 제갈량님하고 이제 애청자분하고 막 와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계약서 들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 충격이라는 거예요. 왜? 왜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왜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약서 가지고 매일 싸움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계약서를 우리는 환호를 계약서를 하니까. 보면 환호를 하니까 너무 충격이라는 아, 거예요. 맞아. 다른 너무 그렇게 다른 말씀하셨어요. 아, 아니, 그래서 그, 저희는- 그 계약서 이 계약서의 또 차이가 맞아. 그럴 수도 그런 있죠. 직업이.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참 그렇죠. 놀랍네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더 놀랬어요. 법적인 우리는 이제 거는, 계약서를 보면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죠. 막 시민 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애청자분들 계약해주고 오면 막 네. 여기 막 박수치고 와 하면서 난리 막 나는데 축하드려요. 막 이러면서. 그분이 이제 봤을 때는 저런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게 그러셨을 아니 것 같다. 이 이해가 돼요. 계약서는 자기는 분쟁의 그 그렇죠. 재료야 소재야. 네. 분쟁의 씨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좋아한다는 이해가 안 게 가는 이해가 안 거야. 가는 우리는 그 말이 처음에 우리가 무슨 그게 말인가 이해가 안 했어요. 가는데요, 나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아니, 이해가 안 갔죠. 일단 법적인 다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간에 그러니까 적인 계약- 거고 네. 계약서만 보면 거기는 무조건 괴로워. 네. 그렇지. 트라우마가 있구나. 우리는 계약서만 내 보면 의뢰인한테. 흥분하죠. 그래서 어. 그렇게 그런 거구나. 계약서가 자기는 굉장히 이제 고민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근데 계약서를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네. 계약서는 정말 똑바로 잘 못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그렇죠. 잘 네. 써야 돼요, 계약서.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네. 아 우리가 정말 행복한 곳에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 네. 이제 애청자분들 한 분 한 분 계약서 써줄 때마다 네. 막 좋아하고 행복해했던 네. 모습들이 사실 우리만의 특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노래도 있잖아요, 엄정화에. 뭐? 이제는 웃는 거야, 해피데이. 행복한 순간이야. 이제 그 것 변호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맞아. 오시는 게 조금 이제 힘드셨었나 봐요. 네. 그래서 아, 편하게 운전하기가 오시라고. 아무래도. 마치 내가 오고 계약을 안 하면 간 본다는 느낌을 줄까봐. 아니, 절대 그런 저희는 느낌 그렇게 안 생각 안 받는데. 하는데요. 그렇지. 네, 근데 또 그게 미안하고 네. 하니까. 근데 제가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아니, 그냥 우리 놀러 변호사님이 오시라고. 되게 점잖은 분이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처나 뭐 이런 네. 거를 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네, 말씀하실 충분히 때도 이해가 돼. 굉장히 그러고도 남을 조심스러워하세요. 분이죠, 그분이 성품이. 맞아요. 네. 그래서 계약서 이런 것도 네. 이제 우리 1억 프로젝트 할 때 네. 계약서도 잘 꼼꼼히 자기가 봐주시겠다고 네. 기꺼이 네. 도와주시겠다고. 그러면 재능 기부하시는 건가? 그렇죠. 전화 달라고 막 네,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애청자분들 방송 들으시고 네. 저희 현장에서 굉장히 생생하게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막 몸소 느끼고 싶으시면 그런 분들 언제나 환영하니까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오셔가지고 네. 뭐가 됐든 선분양을 하시든 아니면은 1억 프로젝트를 하시든 아니면은 재건축을 네. 하시든 계약서를 쓰시면 네.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서 좋은 물건을 사드리고 와서 이제 너무 기뻐갖고 막 손잡고 이렇게 환호하고 이 여운이 네. 그걸 정리하면서 또 그게 아, 느껴지는 한 번 거예요. 더. 한 번 더 아, 느껴져갖고 필 받는구나. 그래서 그 온몸으로. 상황이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그래서 혼자서 거기다가 정리하는구나. 좋은 에너지를 혼자 제가 느끼려고. 막 받고 있는데 혼자 거기다 막 이걸 눈으로 심어주고 있잖아요. 뻥튀기. 막 4억 5천 이러면 5억 5천 뻥튀기 막 혼자 여기다가 기운을 불어넣는 거기다가 거야. 막 쓰고 있어. 그거 되게 중요해요. 계약서 네. 바라보면서 막 거기에다 사랑을 듬뿍 주잖아요. 주문을 네. 외우고 있답니다. 자라납니다. 네. 돈이 붙습니다. 저는 이제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 1박 2일에서 네. 어촌편이었는데 프로가 이제 되게 재밌는데요. 거기서 유해진 씨가 물고기를 잘 못 잡으니까 누구죠? 그 모델 남자? 키 크고 차승원이요? 네, 차승원 씨가 거기다 이제 뭐 돌돔, 줄돔 해갖고 그걸로 부적을 써줘요. 아. 되게 그게 인상 깊어갖고 저도 정말 네. 그 올 초에 조금 기대하던 계약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 썼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계약 성사 이렇게. 어머나. 근데 아. 정말 됐다고요. 부적? 응. 왜냐면
그게 내가 이렇게 그걸 염원하는 마음이 거기 다 들어가잖아요. 간절한 마음. 말이 부적이지 사실은 내 염원이거든 거기에. 그래갖고 제가 정리하면서 거기다 막 넣고 있어 염원을.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마음가짐을 또 네. 잊지 않고 계속해서 되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상상도 기운이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1년 뒤에 내가 이분을 또 매도했다라는 이 정리를 장부 정리를 할 때 얼마라고 쓸 때 기분이 또 뿌듯하지. 얼마큼 좋아질까로 또 생각이 또 들더라고. 맞아요. 4억 5천 샀는데 5억 5천. 그럼 얼마나 좋아요. 너무 뿌듯하죠. 저희 정말 행복한 거예요. 네. 왜냐면은 지금 거의 350팀이 벌써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신 고객님들만 하더라도 거기에 뭐 곱하기 뭐 2, 3만 하더라도 네, 1000명. 일단 뭐 1000명은 훌쩍 넘으신 분들이 오셨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네. 되새겨 보면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추억을 쌓으려면 어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는 막 긴박한 상황과 막 이런 전쟁터에서 막 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렇지. 느낌으로 오늘 그렇게 오는 말씀하신 분 추억들이 계세요. 음. 그 용산에서 오신 우리 산이 아빠가 계약자들하고 애청자들 그렇죠. 많이 오셨잖아요. 여기 정말 전쟁터네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다가 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추억이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네.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판다고 주인들이 안 하는 판다고 거? 하고 하니까 한참 막 마음을 막 졸여가면서 졸이고, 예. 기다렸잖아요. 한동안 네, 한참. 한 서너 시간 이상 한 5-6시간 네. 이렇게 머물다 가셨거든요. 왜냐면 답을 안 주시니까. 네. 요즘은 매도자 안 판다고 하는 시장이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단 계좌번호만 부르면 무조건 네. 입금하셔야 입금하고 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 계약서는 나중에 쓰고 그렇게 해서 오늘 긴박하니까. 우리 이제 PD님이 지금 애청자분들 많이 다녀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걸 또 어떻게 느끼냐면 저는 음료수병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PD님도 많이 사놓고 네. 그다음에 네. 외부에서 우리 오시는 애청자분들께서 아주 많이 네. 사오세요 또 음료수를. 근데 박스 빼서 우리가 냉장고에다 많이 네. 채워놓는데 저녁 때 되면 없어져.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우리 그 네. 재활용에 가득 가득 차요. 빈 병이. 그걸 보면서 아마 1000분은 더 다녀가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저희가 이상. 왜냐면 아침 하루에 9시. 저희 음료수 한 3깍을 뜯거든요. 네, 거의 한 그럼 3, 거기에 40개 이상? 12개씩 하면은 뭐 그냥 네, 거의 한 3, 40개 정도. 네, 3, 네. 40개가 거기서 매일 사오시는 것도 있고. 네. 네. 제가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보면서 아침에 이제 9시부터 계속 말을 하잖아요. 계속 네. 얘기를 어차피 대화를 숨도 하니까 안 쉬고. 네. 하고 어쩔 때는 이제 10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힘들지 않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기운을 해드릴 수 받아서 있는 그런가 거. 봐. 기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우리가 그 어디서부터 돌아왔는지 삼천포로 많이 아, 우리 네. 자아도취 됐었나 네. 봐. 근데 너무 아니, 감사한 우리- 게 많아서 네. 저희가 애청자분들. 어디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빨리 애청자분들 덕분에 행복하니라고 잠깐 많이 가고 일단은- 돌아오지를 못해. 네. 우리 러기 벌써? 사랑님 계약서 오늘 등기 안 보냈죠? 어떡해, 지송. 왜요? 아니 오늘 너무 바빠갖고 등기를 네. 보내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이 안 그래도 목요일이야. 제과장님이 오늘 내일까지 꼭 보내라 보내야 돼. 그랬는데 제가 빠른 등기로 내일까지 뿅 아니 내일은 아니다 내일 목요일이죠. 금요일날 받을 수 있게 뿅 네. 아우, 보내겠습니다. 어떡해요. 네. 일단은 그 뽀뽀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벌써? 아유, 한 오늘 마디 왜 벌써- 할 말이 없어 오늘? 네. 아니 우리 뭐 좀 더 얘기해야 돼. 나 지금 1억 프로젝트 얘기도 말씀 우리 좀 지금 더 드려야 신정동에도 돼. 땅 사러 가야 되고 이런 얘기 네. 아직도 안 했어 지금. 어디 땅 사러 간다고? 조금만 할까요? 신정동. 아, 그래? 조금만 더 할게요. 왜냐면 그 양천구가 네. 길 하나 차이로 이제 목동하고 신정동으로 나뉘는데 신정동에도 목동 그 단지가 다 있어요. 그쪽 남부지법 뒤쪽하고 신정역하고 신정내거리역 그 뒤가 또 방배동처럼 빌라하고 단독주택 그 단지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럼 아파트에서 또 나와서 이 이주.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는 동안 어디를 가느냐. 아. 이게 천상이 이제 빌라 문제인 공급이 거죠. 돼야 되네 또. 그래서 제가 2달 전인가 네. 그때 이미 이제 목동 이렇게 될 거 알고 네. 그냥 아파트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우리 네.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빌라를 그 사야죠. 왜냐하면 소형집은. 아파트가 비싸면 네. 그 반 가격만 해도 돼요 빌라는. 네, 네, 맞아요. 그거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네. 우선 우리가 여기 방배동이 지금 네. 강남이면 핫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억 프로젝트 먼저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투자를 1차로 해드려야 하고 되니까.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하시면 네. 돼.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지금 지분당 얼마든가요? 지분당? 아니면 그냥 일반 돼지값? 땅값이랑. 일반 돼지값. 땅값은 아직 그거는 안 알아봤잖아요. 아. 근데 그 조사를 입지가 해보려고. 딱 그렇게 생겨서 거기가 이제 천 하나를 건너면 또 물레동 양평동 그런데 사실은 학교를 거기까지 가서 임대를 없으면 가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근거리인 신정동이나 거기는 좀 열악해요, 신정동이나 신월동으로 많이 재건축 이주를 할 그런 신정동이 상황이 좀 높구나. 커서 네. 그러니까 항상 재건축을 예측이 한다.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그 네. 주변 지역을 또 공약을 먼저 또 대체로 선점을 또 할 하셔야 수가 됩니다. 있죠. 그것이 네. 투자의 팁입니다. 하실 때는 꼭 물어보시고
네. 제발 좀 물어봐 주셔야 돼요. 저희 방송 듣고 엉뚱하게. 엉뚱한 데 네. 가서 많이 사고치고 오신 분들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도화지를 그냥 하얗게 갖고 오시면 그냥 그림만 그려드리면 되는데 제발 거기다가 빨갛고 노랗게. 네, 낙서해 갖고 오시면 그거 지우기 노랗게 어렵습니다. 노랗게 물들었네. 그리고 CM송에 있잖아. 언제? 없다. 못 들어봤어. 미안해. 괜찮네. 만수르님께서 방배동 재건축 선분양 1억 프로젝트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만수르님. 우리 만수르님 만수르님 저번에 오시지 네. 않으셨어요? 정말 부자가 되실 분 아주 큰 대부가 한국의 되실 분 만수르. 이미 이름에서 부자가 돼 있기 우리 때문에. 소울하우스님이 연장 서비스요. 아, 네. 연장 서비스 들어갑니다. 아. 자 해보세요. 읊어보세요. 알려볼까요? 재활량님. 네. 연장 서비스? 아니 연장 서비스 말고 1억 프로젝트와 그 방배동 부산 재건축 방배동 선분양 뭐 선분양. 1억 프로젝트 간단히 네. 설명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불꽃님께서 한 가지씩 신정동 설명해드릴까요? 법원 근처의 상가주택은 투자 가치가 어떨까요? 뭐 이렇게 수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수익률. 저도 이제 일하러 갔다가 그 남부지법 뒤쪽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남부지법에서 조금 더 지나면 신정 내거리역인데 거기는 이미 화곡동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싸구나. 정말 분양이 안 되고 아, 수익률도 싸, 안 싸. 맞고요. 항상 주거 형태는 아파트든 빌라든 봐야 될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학군을 학군을 봐야 돼. 봐야지. 학군에서 벗어나면 일단 분양 자체가 안 돼요. 맞습니다. 그거는 네. 저희가 이제 1억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또 한 3, 짚어드려야죠. 4개월 있다가 네. 또 다른 또 부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왜냐면 지금은 첫 번째니까 25분만 하시는 거니까 네, 네, 네. 또 이제 25분 또 있으실 거고 25분? 시간인 줄 25 알았잖아. 명. 25분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뭔가 저도 시간인 줄 알았어요. 좀 나도. 어색하죠? 25분 더 한다는 거였나? 그래서 그렇게 또 네. 해드려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네. 계속 수익률이 높은 곳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는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흐름이나 이런 걸 다 뒤져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방배동이 이제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땅값이. 그렇죠. 그래도 향후 3,800, 5년 4,000. 동안은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없어요. 그러면 도저히 안 되면 제2의 강남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강남이라고 해서 다 분양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빌라도 우리가 서초동이나 역삼도 이런 데도 얼마나 방배동보다 좋은 위치고 더 비싸잖아요. 근데 분양이 안 분양가는 되잖아요. 낮습니다. 네, 일단 분양이 안 돼. 네. 빌라 같은 경우는 되긴 다- 되는데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빨리 하려고 방배동처럼 봐요. 네. 학군이 받쳐주는 주거지역 같으면 그렇죠. 그 빌라라도 짓느라고 땅값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이 목동 같은 경우는 제가 예. 거기를 샅샅이 뒤졌기 때문에 다 네. 아는데요. 목동역 앞에 목동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는 상가들이 가격이 그래도 많이 반등 네. 받았더라고요. 근데 수익률이 안 나와요. 아. 거기서부터 남부지법 건너편 동네 그 안쪽까지는 그래도 남부지법에서 아니면 길가에 있는 빌딩에서 나오는 회사원들 때문에 식당 이런 건 잘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뿐이에요. 온리 식당이지 네. 교대역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럼. 막 그런 상권이 네. 아니야. 블링블링하지 않고. 그러니까 특히 아. 법원 주변은 그러면 네.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밥집만 잘 되기 때문에 이 상권이 없기 때문에요. 말하기 상가 어렵네. 투자로서는 적합하지는 아. 않은 동네입니다. 네. 예. 불꽃님께 조금 답변은 기다려 보세요. 수익률도 네. 중요하지만 차후에 시세 차익을 좀 시세 차익이 더 중요하답니다. 중요하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일단 거기가 상권이 그닥 그렇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요. 상권이 살아서 프리미엄이 붙어 다니고 이랬을 때가 상가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그다지 거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네. 목동역 앞에만 권리금들이 2, 3억씩 붙었지 사실은 그런 권리금 딸랑 때문에 거기만? 로데오 거리 네. 안쪽에서도 공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상권이 아니에요. 공실이 나 있으면. 네. 그 현장에 또 가서 보시면 저희가 현장을 꼭 가보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면 벌써 공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딱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게 있어요. 이렇게 블링블링하고 반짝반짝하고 막 이런 게 보여요. 그게 퇴색하고 칙칙하고 이게 딱 보이기 때문에 색깔과 이 공기로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모든 답이 있거든요. 선분양이랑 말씀해 주시라는 거. 일단 네. 방배동 선분양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감이 일단은 됐습니다. 없으니까 못 네, 하고 네. 1억 프로젝트는 1억 프로젝트 말씀하시기 전에 그 지금 동화마을 여쭙고 계시거든요. 네. 동화마을 동화마을도- 계약서 언제 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제갈량님한테 네. 연락 드리라 그럴게요. 계약서 아직 안 쓰신 분들이 계신가요? 안 쓰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확인 한번 해봐야 동화마을 돼요. 빨리 춘천 그거 정리 들어가야 돼요. 춘천 네. 호두님 아. 확인 한번 해보고 예. 정리는 제가 했는데 지금 네. 저기 동화마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예, 연락을 아직까지 드리는 연락 걸로 보니까 할게요. 정신이 없으시구만.
잠깐만요. 네. 체크 좀 해주시고요. 사실은 네. 우리 집 변지스도 기억이 안 납니다. 술을 그만 마셔. 좀 작작 좀 마셔. 저 1억 나 맨날 요즘 프로젝트에 야근하잖아.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일단 1억 프로젝트는 요번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네. 3달에서 4달에 한 번씩 저희가 진행이 들어가요. 그래서 네. 빌라가 한 3-4달 후에 다시 또 1억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빌라가 5개가 지어지니까요. 너무 급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요번에 1억 프로젝트 마감일은 13일이죠. 네. 8월 13일. 8월 13일 토요일까지. 네. 그러니까 그동안 예약을 네. 사전 예약하셨던 분들이 네. 계약을 하셔야 되고 입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예, 달전심님이 맞아요. 물어보시는 거 아. 언제 쓰냐고. 달전십님 예. 대단하시다. 닉네임. 그러니까 지금 오시면- 예약하신 분들 빨리 오셔가지고 오셔서 실제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해야지. 안 진행하고 그러면은 있어요. 네, 네. 진행하고 오시면 있습니다.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일단 1억 프로젝트 모임 네. 전문가들 모임이 어제 밤 10시에 일단 1차적으로 모였었어요. 그제네요. 그제 밤 10시에 네. 1차적으로 모였고, 그리고 오늘 또 12시 점심에 네. 한번 모였는데 네. 샘플링을 제가 다 봤거든요. 예. 너무 이뻐요. 어머 우리도 흥분돼. 보여줘. 네, 너무 이쁘고 정리가 되면 보여드릴 건데 네. 또 시름소리 일단 나오겠다. 저희는 이제 기대됩니다. 궁궐 스타일로 일단 들어가요. 아, 외관이. 그래? 우리 네, 외관이 거기 궁궐 스타일처럼. 롯데캐슬처럼 그리스 신전 뭐 이런 식이야 지금? 약간 비슷한데 그거랑 조금 디자인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거랑 모던 비슷한 심플? 이미지예요. 뭐 르네상스 그리고 풍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희는 아. 벽지가 없어요. 네. 이런 벽지가 없고 그건 이제 비밀이에요. 고급 주택의 특징이 예. 벽지 안 바르거든. 절대 벽지 안 바르죠. 아, 네. 그리고 우리 층간 소음 때문에 좀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층간 소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철판이 있어요. 네. 참 철판이라서 되게 신기했는데 어머, 기대된다. 네, 그게 이제 또 깔리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수납이거든요. 수납은 수납 필수야. 공간. 근데 네. 수납이 필수긴 한데 네. 수납을 넣게 되면은 문제는 공간을 잡아먹지. 평수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예. 저희의 평수를 절대 잡아먹지 않게 하고 과학적인데? 드럼통 8개 정도의 그 수납이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지금 디자이너 누나가 그리고 어. 건축하시는 분이 아주 머리를 싸매고 진행하고 엄청 있어요. 흥분되지 않아? 근데 우리가 네. 이제 그거 프로그램을 만들 거잖아요. 저희가 재밌을 것 지금 같아. 다큐멘터리 진행하는 애들도 엄청 카메라도 엄청 좋은 거고 카메라로 이제 촬영이 되는데 1회에서 15회 분량이 나와요. 근데 네. 이제 그것도 다 그 기승전결이 있는 어떤 영화 같은 스토리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응팔 뭐 그런 시스템이지. 뭐 그런 어. 예, 단편식의 예, 내용들. 예. 주인공하고 이제 그거는 안 바뀌는데 내용이 네. 회마다 다른 거죠. 달리?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일단 1억 프로젝트의 네. 전문가들하고 이제 이야기는 모두 마쳤고 아. 저도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홀가분해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진행하는 부분은 디테일한 구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약만 하신 분들은 13일까지 8월 13일까지 실제 예약과 계약을 한번 해주시고요. 첫 모임은 8월 27일이죠. 네. 예, 모임 가운데 장소 정해졌나요? 아니요, 그게 아직. 지금 어, 저희가 아는 네. 사장님께서 좀 좋은 호텔에서 할 수 있게끔 네, 잡아주시겠다고 장소 섭외 했는데 중이군요. 왜냐면 선생님. 9월 중순 이후까지 풀로 다른 회사들이 꽉 찼구나. 예, 왜냐면 3달 전부터 이미 꽉 차 네, 있었어요. 네, 네. 원래 세미나니 그래요. 뭐니 이런 게 많아가지고. 원래 그래요. 호텔을 만들어야 되나 봐. 호텔을 좋은 방법이네. 그냥 기대 아이고 아이디어네.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냥 호텔을 만들고 월전시 호텔을 예, 만들면 되겠구나. 별이 5개 호텔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대된다. 나 궁궐 스타일, 나 클래식한 네. 거 너무 좋아하거든. 우리 3일천하님이 단순 다큐보다는 다큐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설정해보는 것도 좋을 듯. 의견을 이거 주시네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다 잠깐 있죠. 소스를 말씀드리면 1회에서 15회까지 나오는 다큐멘터리의 주 내용에서 이제 바둑을 두는 형식의 그런 스토리 구성으로 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집을 짓잖아요. 저희가 땅을 사고 이제 땅을 구매하고 집을 짓는데 바둑처럼 그런 걸 그냥 표현하는 느낌이 그런 영화 같은 느껴. 스토리가 진행이 하여튼 됩니다. 모든 게 다 기대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마지막 마무리 정리 네. 인사말은 황금 배짱님께서 하고 할까요? 네, 마칠게요. 네. 우리 그 저번 주에 방송이 통째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번 주에 했던 얘기 한번 할까요? 네. 해봐. 어떻게 그걸 기억해? 대단한데? 우리? 아직까지는 어. 40대입니다만. 저희가 그래갖고 저번 주에 청취자분들이 네. 선분양하신 분도 있고 13구역이나 14구역 투자하신 분도 있고 1억 프로젝트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1억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하우스토리 만들기로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인사에 동영상에도 아마 나갔을 텐데 월전십에 하우스토리가 되고 해피스토리가 되고 머니스토리를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네, 어디에서 함께 화나야 합시다. 되는지 몰랐어. 몰랐어? 어.
다들 피곤해 보이신다고. 어떻게 왜냐면 알았어? 오늘 오전부터 계속 쉬지 않고 미팅을 우리 해가지고. 확실히 여자분들은 센스가 피곤해 있어서 보여. 네. 딱 보면 알아. 얼굴이 일단 좀 약간 기미가 약간 끼려고 네. 그러는 것 같아.